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형님이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아주버님과 남편 두 형제만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살았지만 형님이 문제였어요. 허풍도 많이 심했고 항상 일확천금만을 노리곤 했거든요. 거기다 기도 어찌나 얇은지 누가 이거에서 돈 벌었다더라 저거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웰빙 헬스케어인가 뭔가를 한다고 운동기구까지 들여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관리비를 절약한다면서 그곳에 연탄난로를 설치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웰빙 헬스케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아로마 테라피 그런 것들 사이에 연탄난로가 생뚱맞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사업은 또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둘 다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열심히 벌어서 알뜰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교직 생활을 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항상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그랬기에 우리 모두는 형님과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일확천금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형님이 그저 불편하기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아는 지인의 말을 듣고 한 식당을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반년도 못 가서 식당이 쫄딱 망했거든요. 식당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가족 모두 뜯어말렸어요. 형님, 그 식당이라는 게 웬만해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 내가 당연히 알아봤지. 가게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니까. 매일매일 사람이 미어 터진다 이 말이야. 이거 완전히 노다지야. 물론 형님이 잘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엔 권리금도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아무리 그래도 권리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동서는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더라. 누가 선생 아니라고 할까봐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내가 충분히 잘 알아봤다고 했잖아. 내가 오며 가며 지켜봤는데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니까. 그럼 다행이긴 한데 걱정이 돼서 그렇죠.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동서 말이야. 학교에서 애들한테 인기 없지? 매사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애들도 참 피곤할 거야. 라며 형님이 잔뜩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2달쯤이 지났고 형님이 가게를 계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업된 손님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며칠이 지나 시부모님과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요. 형님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식당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일찍 가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 채 가게로 들어섰는데 홀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우리를 보며 야, 손님 왔어 라며 마치 우리가 첫 손님인 것처럼 반기며 말했어요. 그런 직원들을 모른 척하고 우선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우리를 보며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이전 사장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이 다들 한 소리씩 하고 나가네요. 우선 음식 좀 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먹어보마. 시어머님이 대표 메뉴인 감자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감자탕 맛이 영 이상했어요. 감자탕에 들어있는 고기와 국물이 따로 논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따로 국밥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이상했습니다. 아니죠. 진짜 맛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감자탕을 드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형님이 호들갑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맛있죠? 원래가 이 비법은 공짜로 안 알려주는 거라는데 우리한테 특별히 전수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무겁게 한마디를 했어요. 혹시 말이다. 너 이 감자탕 먹어보긴 한 거니? 아니 원래 맛이 이런 거냐?
저는 감자탕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근데 감자탕 맛이 감자탕 맛 아닌가요? 뭐가 이상해요? 맛이야 레시피가 있으니까 똑같겠죠. 아니 감자탕도 안 좋아한다는 애가 무슨 감자탕집을 해.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건 식당 주인이 매일 맛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이 깍두기부터 이미 틀렸어. 감자탕집 깍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하냐? 적당히 익혀서 내놔야 하는데 이건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구나. 이래서 뭔 놈의 장사를 한다고는. 시어머님이 성격이 원래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잔뜩 인상까지 쓴 채 잔소리를 했어요. 왜요? 그 전에 식당 주인이 알려준 대로 그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이상해요? 라며 형님이 깍두기를 한 입 먹더니 이 맛이 아닌가? 이 정도면 먹을만 하지 않나?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 감자탕을 겨우 먹고는 그곳을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보니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구나. 이따위 것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어. 우리 저기 저직 들어가서 커피나 한 잔씩 하고 가자. 라며 시어머님이 형님네 식당 근처에 있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커피와 케이크 종류를 이것저것 많이 주문했는데요. 어머님, 그걸 다 드시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천천히 다 먹으면 되지 뭔 걱정이야. 내가 보니 케이크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나. 시어머님이 카페 주인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님의 말에 카페 주인이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카페 주인을 시어머님이 유심히 바라보다가는 계산을 한 뒤 저기 내가 보니 저 앞에 감자탕집이 하나 있던데 원래가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좀 한가하네요. 평소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나 뭐래나 그러던데요. 마치 그냥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카페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카페 주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맛집이요? 누가 그래요 맛집이라고? 장사하는 내내 파리만 날렸는걸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걱정할 정도였어요. 저렇게 장사해서 임대료나 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길래 물어봤더니 가게 내놓으려고 눈속임 한 거였더라고요. 그 뒤 그렇게 안 나가던 가게가 나갔거든요. 듣자니 권리금도 엄청 비싸게 받았다고 하던데 그 가게 전주인 땡 잡은 거죠. 어느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잘 확인도 안 해보고 덥석 계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케이크부터 음료수까지 잔뜩 계산을 하자 기분이 좋아진 카페 주인이 신나서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카페에 앉아 음료수를 드시는 동안 두 분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쟤들 큰일 났구나. 내가 알기로는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쫄딱 망하는 거 시간 문제겠구나. 사업을 한다는 인간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의 얼굴도 잔뜩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쯤에 지났을까요?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는데 결국 형님 가게가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식재료는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고 임대료부터 직원 월급까지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버님 회사 월급으로 어찌 버틴 모양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5달을 버틴 것도 용하더라고요. 결국 형님이 부랴부랴 가게를 내놨지만 나갈 리가 없었겠죠. 그 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할 수 없이 집을 급매로 급하게 처분했고 당장 갈 곳이 없자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에게는 다른 지역에 분양받아 놓은 상가도 있고 재산도 있긴 했지만 두 분의 노후로 가지고 계셨기에 절대 손댈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기에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어찌 행동할지 우리는 빤히 눈에 보였는데요. 사람 성향이 그리 쉽게 바뀔 리가 없겠죠.
암튼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형님은 시댁에 들어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시부모님 재산만 욕심내며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시댁에 갔는데 그날도 시어머님과 형님이 말다툼 중이었거든요. 내가 니들 가사도우미냐? 어떻게 된 게 하루 종일 밖으로만 나돌아다녀. 같이 살기로 했으면 니들도 살림을 하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전 같이 살고 싶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게 전세라도 얻어줬으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넌 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가 사업한다고 홀라당 날려먹고는 미안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니? 그리고 사업한다고 날려먹은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그래요. 저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아주 미안해서 미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이 마치 미친 사람 마냥 방망 뛰고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형님을 말렸는데요.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어머님도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동서, 대체 누가 형님인 거야? 상황 파악 좀 제대로 하자. 내가 동서 학생들이야? 왜 매사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동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신경 꺼. 라며 형님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혈압 높으셔서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형님네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어디서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말아먹고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네일 아트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들어왔는데요. 시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소리쳤고요. 니들 빨리 직구해서 나가. 니들하고 같이 살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엄마, 지금 우리가 갈 데가 어딨어요. 집사람도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넌 네 차만 생각하고 네 엄마는 어떻게 되던 말던 안중에도 없는 거냐? 네 처가 답답하면 나는, 네 엄마는 고혈압에다 허리까지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할 소리야? 딱 2달 시간 줄 테니까 알아서 나가. 네 처가에 가서 살던지 지하세방을 구해서 나가던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엄마, 처갓집이 지방인데 어떻게 처가로 가요? 몰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니들이 알아서 해. 최소한 지가 처먹은 거 설거지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거냐? 미용실에 가서 몇십만 원씩 쓸 돈이 있긴 하냐?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형님이 방문을 벌컥 열더니 시어머님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돈도 많으신데 그 상가 팔아서 일부만 주시면 되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목숨도 바친다고 하던데 어머니 진짜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 주실 때까지 앞으로 말 한마디도 안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라며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가 질릴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어머님 건강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형님네 나갈 때까지 불편하시면 우리 집에 와 계셔도 돼요. 이러다 어머님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게 바로 저것들 술수인 거야. 내가 조만간 내쫓아버릴 거다. 라며 시어머님이 이까지 갈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많이 불안해 보였지만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별 문제 없겠지 싶었는데요. 어느 날 결국 형님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형님은 어머님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노려만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외출하고 돌아오셨다는데요.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형님이 시어머님 서랍장을 뒤져서는 상자에 있던 금목걸이랑 이것저것을 급히 주머니에 넣고 있더래요.
어찌나 집중을 하고 있던지 시어머님이 엿보고 있던 것도 모른 채 집중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내 금부치를 왜 네 주머니에 넣어? 이제 하다 도둑질까지 하는 거냐? 도둑질이라뇨.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냥 잠깐 빌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옆에 있었다면 물어봤을 텐데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당장 이리 내놔. 어머님, 어차피 이거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저 주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왜 너를 줘? 나도 그거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 당장 못 내놔? 시할머님한테 받은 거면 어머님도 맏며느리인데 저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저 주세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결국 시어머님이 고함을 지르며 금부치를 빼앗으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형님이 그런 시어머님을 뿌리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님이 시어머님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넘어지셨다는데요. 형님이 넘어진 시어머님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네요. 그렇게 그냥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대체 어머님은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으신 거예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자식들한테 좀 베풀고 사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넘어진 시어머님이 허리를 삐끗한 것인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데요.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 급한 마음에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내가 넘어졌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나질 못하겠구나. 네 시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고 이래 어쩐다니? 많이 다치신 거예요? 글쎄 허리를 삐끗했는데 꿈쩍도 못하겠어. 그럼 구급차를 불러야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라며 제가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는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 구급대원이 제게 시댁집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고 땡땡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는데요. 두 사람 다 혼비백산이 된 채 병원으로 뛰어왔고 말이죠. 그렇게 형님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님의 말을 듣는 내내 시아버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가만 안 놔둘 참이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아주 요절을 내버릴 참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저것들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 말 듣고 상가 팔아서 줬으면 어쩔 뻔했어. 싹수가 노란 게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라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인데 정식이 그게 더 나쁜 놈이야. 지금껏 내내 집 마누라 편만 들고 있잖아.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야. 그때 당신 말 듣기 잘했지. 저것들 소나기에 그 돈 들어갔으면 우리 노오고 나발이고 다 끝장날 뻔했어. 시부모님이 치를 떨고 있었어요. 그 뒤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살짝 흘렸지만 두 사람 다 별 상관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 아까 형수님이 엄마를 밀친 모양인데 엄마 허리 삐끗해서 병원에 누워 계셔. 형수님 데리고 빨리 와서 싹싹 빌어. 우리 지금 처갓집 가는 중이야. 내일 주말이잖아. 다음 주 장모님 생신이어서 이번 주에 생신 파티 하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난리냐? 니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뭐하러 가? 야, 나 이제 휴게소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니까 우선 끊어. 라며 아주버님이 전화를 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이 전화를 했을 때도 똑같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우선 시어머님은 그 뒤에도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요. 오히려 병원이 더 편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아버님도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지내곤 하셨고요. 그 모습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자신들만의 세상이 된 마냥 신나서 지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시어머님 병문안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로 인해 괘씸죄가 추가되었고
시부모님이 이를 갈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 인간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니들도 가족 취급할 필요 없다. 알겠냐? 혹시나 그 인간들한테 전화하기만 해봐. 니들 얼굴도 안 볼 참이니까. 시아버님이 대노한 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우리 집으로 가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물론 저는 괜찮다고 했고요. 평일에는 내내 집에 아무도 없었기에 별 문제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 성격이 워낙 패기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 별로 불편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이 오신 뒤로 전날 국이랑 음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면 두 분이 드셨는데요. 그마저도 불편하다고 못하게 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미역국 끓여놨고 냉장고에 제육볶음 안 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밑반찬도 있으니까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저녁은 제가 와서 준비할 테니까 음식 하신다고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예,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힘들 텐데 반찬은 뭐하러 해놨어? 음식 하신다고 어머님이 막 움직이실까봐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알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돼. 주변에 식당도 많은데 나가서 외식해도 되는 거고.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토스트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더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체 이런 시부모님이 어딨다고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또다시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주도 비행기표를 남편에게 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조용히 네 형 갖다 줘. 이게 뭔데? 비행기표야. 갑자기 비행기표는 왜 갖다 주라는 거야? 글쎄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거기 호텔도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푹 쉬고 오라고 해. 우리가 니들 가라고 준 건데 니들이 바빠서 주는 거라고 둘러대란 말이야. 그동안 둘째 니들 집에서 지내느라 미안해서 우리가 사줬다고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 근데 니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묻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해. 둘 다 바보 천치라 그냥 넙죽 받을 인간들이니까. 시어머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비행기표를 아주버님에게 줬다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마냥 좋아하면서 비행기표를 받더랍니다. 물론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시부모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아주버님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시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우리가 도착하고 20분쯤이 지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사하시게요? 그래, 큰애네 짐 다 빼버리려고 한다. 우리 것도 정리하고. 네? 짐을 빼다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집도 없는데 어디로 보내시게요? 큰애 친정에 보낼 생각이다. 네? 형님 친정으로요? 형님 친정 지방이잖아요. 남편과 제가 놀란 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바라봤고 형님과 아주버님 짐들이 순식간에 이삿짐 차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 짐들은 이삿짐 센터에 며칠 맡겨졌다가 형님 친정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짐은 왜 이삿짐 센터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야 제주도 간 김에 푹 쉬다 올라와야 할 거 아니야. 최후의 만찬을 즐겨야지. 그리고 큰애 친정에서 그 인간들한테 전화하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말이야. 근데 전세 세입자가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그럼 벌써 전세 내놓으신 거예요? 말도 마라. 급하게 집 빼느라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내놨더니 그 사람들이 집도 안 보고 계약했다. 너무 전세가 싸다고 하면서 도배 장판도 세입자들이 다 한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니들 형이랑 형수가 계속 전화해댈 테니까 우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생각이야. 혹시나 우리 찾으면 미국으로 갔다고 말 좀 해다오. 저게 그리고 우리도 곧 떠날 생각이야. 네?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떠나시게요?
니들 이모가 미국에 있잖니. 당분간 거기 가서 지내다 올 생각이야. 미국이요? 얼마나 계실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구나. 그래야 저 인간들이 아주 혼비백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며칠 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 아버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형 몰랐어? 엄마 아버지 미국 가셨잖아. 뭐? 미국? 갑자기 미국은 왜 간 건데? 이모가 보고 싶다고 해서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래. 엄마 아버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우리 경찰서까지 다녀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서까지 다녀오다니. 남편이 놀란 채 물었다는데요. 아주버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나서 휴가를 다녀온 아주버님과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으로 갔다는데요.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번호가 틀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채 계속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는데요.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온 모양이었어요.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며칠 전에 이사 온 사람인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시죠? 뭔 헛소리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쪽이야말로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며칠 전에 여기로 전세 들어왔어요. 뭐? 전세? 미친 거 아니야? 안에 우리 짐 다 어떻게 했어? 아주버님과 형님이 전세 세입자를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어찌나 놀라 있었던지 신발까지 신은 채 거실 카페트부터 안방까지 마구마구 휩쓸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이성을 잃고 세입자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하네요. 결국 전세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요. 아주버님이 놀라긴 놀랐던 모양으로 목소리에서 두려움마저 느껴지더랍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엄동설안에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거기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문자 한 통만 딸랑 보내놓고 우리 집을 처갓집으로 보낸 모양인데 지금 처갓집도 난리 났어. 글쎄, 나도 엄마 아버지랑 통화가 안 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형, 나 지금 바빠서 통화 오래 못해. 그만 끊을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당장 갈 곳도 없단 말이야. 당분간만 니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장인 장모님 올라와 계시거든. 장인어른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병원 다니시면서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뭐? 그럼 우린 어떡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엄마 아버지한테 계속 연락해봐. 너 혹시 미국 이모 연락처 아냐? 아니, 난 잘 모르는데. 형, 나 바빠서 전화 끊어야 해. 남편이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시어머님 휴대폰으로 안 사둔 어른이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님이 무시해버린 채 정말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요. 형님네 친정으로 내려간 짐들이 거실부터 마당까지 잔뜩 쌓여있다고 했으니까요. 형님네 친정집이 크지도 않아서 짐을 다 들여놓기도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형님 친정에 빌다시피 해서 돈을 조금 빌렸던지 작은 지하새방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모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답니다. 시부모님 집에서 편하게만 살다가 지하새방에서 살려고 하니 사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10원 한 푼도 도와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에 저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언제쯤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